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인구 100명당 38명 이상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되고 유럽과 일본 등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만큼 노인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의 추세 속에 전 세계 최초로 노인 인권 전담센터가 서울시에 설립됐습니다. 지난달 26일 세계 최초로 아셈 노인 인권 정책 센터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글로벌 센터에 설립됐습니다. 앞으로 센터는 노인 인권 정책 연구 및 지표 개발, 노인 인권 현황 모니터링 등 노인의 인권 보호와 인식 개선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아셈 노인 인권 정책 센터 이몽재 초대 원장은 센터가 한국에 설립된 만큼 우리나라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 선진국이 노인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선진국의 정책과 관행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 국내에 전파하고 그다음에 노인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하거나 권고를 하도록 우리가 돕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죠. 한편 이날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축사에서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노인 인권의 측면뿐만 아니고 노인에게 도전 과제로서 많은 사회적 문제죠. 이런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는 그런 센터로 확대되면 좋겠죠. 복지TV 뉴스 조건혁입니다. 장성 요양병원 화재와 밀양병원 화재 사건 기억하십니까? 최악의 참사로 기록됐지만 여전히 몇몇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도 없고 비상구도 폐쇄돼 있다고 합니다. 요양병원의 실태를 손자희 아나운서가 자세히 전합니다. 비상구가 자물쇠로 잠겨 있고 문 앞에는 짐이 쌓여 있습니다. 화재 시 불길이 번지지 않도록 콘크리트로 만들어져야 할 방화구획인데 엉뚱하게도 유리문이 설치돼 있습니다. 계단은 불타기 쉬운 목재로 마감됐고 대피시설에는 사물함과 옷가지가 들어차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6개월간 전국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127곳을 점검한 결과 209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옥상에 불법 건축물을 세우거나 피난 계단이 없는 등 시설물 유지를 소홀히 한 경우가 135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 건물에 유흥주점과 요양병원이 함께 들어서는 등 인허가 과정의 부실도 61건 적발됐습니다. 특히 모든 요양병원은 이달까지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5곳 중 1곳은 아직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모든 요양병원은 금년도 6월 30일까지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었음에도 설치하지 않은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요양병원과 시설 관계자 48명을 형사고발하고 인허가 처리를 소홀히 한 지자체 공무원 16명을 문책했습니다. 고령화로 만성질환 노인이 증가하면서 최근 10년 사이 요양병원과 시설은 2배 이상 늘어난 상황. 정부는 고의적인 불법 행위는 허가 취소를 검토하는 등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손자희입니다. 탈시설 정책은 이번 정부의 공약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제2차 탈시설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는데 정책이 1차보다 오히려 후퇴했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세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3월 서울시가 발표한 제2차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세부과제 추진 계획이 시설 중심의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애여성 공간부설 장애여성 독립생활센터 숨은 지난 26일 서울시 제2차 탈시설 계획 1개와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제2차 탈시설 계획에는 거주시설 운영 개선 및 시설 변환 방안으로 거주시설 체험홈 확대를 과제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에게는 거주시설 체험홈은 자립생활로 연결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실제 서울시 자립생활 체험홈 퇴소자 현황에 따르면 거주시설 체험홈에 입주해 생활한 사람은 265명, 그중 126명이 퇴소했습니다. 하지만 퇴소한 126명 중 다시 시설로 입소한 사람은 절반이 넘는 65명으로 조사돼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에 장에게는 서울시 또한 한계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시설 복귀에 대한 보완과 대책 없이 거주시설 체험홈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며 여전히 시설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전히 서울시는 자립생활주택이라든가 다른 지역세 안에서 살아가는 지원 주택보다는 시설 안에서 더 체험을 해야 하고 시설 안에서 조금 더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관점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점을 먼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탈시설은 물리적 공간 변화만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주도적 생활 보장이라며 이에 맞는 정책과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복지TV 뉴스 하세인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혁신 로드맵 발표회를 통해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혁신위원회 회의를 통해 지난 28일 10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으로 개발원 내 장애인 고용률을 1년 내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여성의 비율을 50%까지 높이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정책연구 과제선정위원회를 운영해 현장 중심의 정책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최경숙 원장은 혁신 로드맵을 통해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뇌변변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라는 토론회가 지난달 27일 열렸습니다. 새벽지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지난 27일 발표한 중증장애인 노동 실태 파악 및 대안 모색 연구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불평과 출퇴근길에서의 불편함, 직장 내 비장애인 직원들과의 갈등과 직장 내 차별 등 근무 환경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날 장애인 근로자들은 노동권 개선과 자립생활 유지를 위해 인턴제 고용 활성화를 통한 동등한 취업 기회 부여, 장애인 교육 기회 확대, 장애인 의무 고용률 준수 등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요즘 음악계에서 가장 뜨거운 장르가 랩이 아닌가 싶은데요. 충북 청주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한 랩 경연이 열렸다고 합니다. 이재영 기자가 전합니다. 충북 청주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랩으로 소통하며 화려한 젊은이들의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지난 23일 복지TV 충청방송과 한국장애인문화관광진흥회 충북지회가 주최 주관한 제2회 전국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웰페어 랩 경연대회가 청주 CGV 서문광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내빈과 장애인 단체장, 대회 참가자, 관객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어느 때인가 이런 래퍼들이 우리 TV에 자주 드러났거면서 정말로 이 대세가 이 랩 음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따뜻한 무대, 그래서 더 우리 사회가 더 살만한 그런 사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늘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개회식을 비롯해 내빈 및 심사위원 소개, 전반전 10팀 경연, 중간 심사평, 후반전 10팀 경연, 수상자 발표,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본선 무대 위에 오른 참가자들은 갈고 닦은 랩 실력을 쏟아냈습니다. 이날 개인 및 단체 예선 합격자 중 20명이 본선에 진출해 장애인 2팀, 비장애인 18팀으로 열띤 경연을 펼쳤습니다. 올해로 2회째 열리는 랩대회는 뛰어난 래퍼를 발굴하는 동시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화합하며 음악 활동을 장려하고 올바른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5개 부문으로 구성된 시상식에서 우승, 준우승, 장려상은 점수 집계로, 특별상은 감동적인 무대나 자신만의 독특한 공연을 구성한 참가자에게, 참가상은 장애인 본선 진출자에게 수여됐습니다. 이날 전남 광양에서 온 안성현 참가자가 우승의 영예를 안아 100만 원의 상금과 상장, 트로피를 수여받았습니다. 한편 이날 식전 행사로 표창장 시상식이 진행돼 대형 자동차 운전학원의 남덕우 대표원장에 투철한 봉사정신과 공로를 인정해 복지봉사 대상을 수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재현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시에선 공공청사로는 국내 최초로 태양열 시스템을 적용한 복지센터가 완공됐습니다. 기존의 행정복지센터 건물은 주민들의 쉼터로 탈바꿈한다고 합니다. 허가은 기자입니다.
순천 시민들의 오랜 수건이었던 왕조 일동 행정복지센터가 주민들의 협조와 이해 속에 무사히 증축 공사를 마치고 이사했습니다. 지은 지 오래돼 많은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어오던 왕조 일동 행정복지센터는 착공한 지 14개월 만에 완공돼 많은 주민들의 축하 속에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왕조 일동 행정복지센터는 공공청사로는 국내 최초로 태양열 시스템을 적용한 친환경 2층 건물로 순천시 환경복지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물 1층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실과 녹색 홍보관으로, 2층은 각종 회의실 등으로 사용됩니다. 기존 행정복지센터 건물은 앞으로 주민들을 위한 쉼터와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주민 밀착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복지 공간으로 거듭납니다. 새롭게 태어난 왕조 일동 행정복지센터가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허가은입니다. 사라져가는 근현대 생활 유물을 보존하기 위한 전시관이 전남 고흥군에서 개관했습니다. 전남 고흥군이 고흥갑재 민속전시관 개관을 통해 근현대 생활 유물을 선보였습니다. 유물 기증자의 예우를 기리고자 호를 딴 갑재로 명명한 민속전시관은 근현대 생활 민속 유물 3,000여 점을 전시해 선조들의 삶과 지혜를 엿볼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또 고흥의 근현대 생활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전통 민속놀이와 농기구 체험 등 상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태풍의 시즌이 다가온 만큼 여수시는 장마 침수를 대비해 하수 저류 시설을 건립했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장마를 대비해 여수시는 시청 앞 공원 부지에 하수 저류 시설을 건립해 학동지구 침수 예방 동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 시설은 상습 침수 구역인 학동지구에 침수를 막기 위한 시설로 지난 2016년 4월 첫 삽을 떴고 하수 12,000톤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로 국비 88억 원, 시비 37억 원 등 125억 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집중호우 등 침수가 우려될 경우 가동되며 하수를 일시 저장하고 바다로 배출해 침수 피해가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특별시 농아인협회가 지난달 30일 서울시 교육청 학생체육관에서 서울특별시 농아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30회를 맞는 이번 대회는 서울시 25개 지역에 거주하는 농인과 가족 등 약 5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대회는 청, 백, 홍, 황 등의 4개 팀으로 나눠 다양한 실내 운동 경기가 진행됐고 아이들을 위한 경기가 별도로 진행됐습니다. 피서지하면 바다와 계곡 등 실외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경기도에서는 실내에서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이색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두리 기자가 전합니다. 깜깜한 동굴 안에서 펼쳐지는 오색찬란한 빛들의 향연. 화려하게 수놓인 아름다운 모습들이 감탄을 자아냅니다. 시원하게 쏟아지는 황금 폭포를 지나 지하로 더 내려가면 나오는 귀신의 집. 어둠 속 오싹한 해골을 마주하고 비명을 지르다 보니 어느새 더위가 싹 가십니다. 습하고 더운데 들어오자마자 시원한 바람 불어가지고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공포 체험이나 저희 빛 공연도 봤는데 진짜 멋지더라고요. 약간 생소한 경험을 해볼 수 있어서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일제시대 폐광을 개조한 세계적 관광명소 광명동굴입니다. 서늘한 온도 속 지하 10층 깊이 30m 아래까지 구경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12도 기온이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바깥 날씨와 비교했을 때 약 30여 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관람객들이 들어오면 양쪽에 흐르는 물과 또 시원한 황금 폭포를 맞이하고 이 밖에 모래 속에서 공룡뼈를 찾아보는 화석 발굴과 내가 그린 공룡이 눈앞에 걸어다니는 공룡 색칠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책 표지를 직접 디자인하고 책 속에 담긴 글의 맞춤법을 꼼꼼히 교정해봅니다. 탁 트인 공간에서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빠져보는 독서 산매경이 더위를 잊게 합니다. 이곳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문화공간, 지혜의 숲입니다. 되게 더워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시원하게 책을 읽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되게 이렇게 맛있는 음료와 함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경기 지역 곳곳에 이색 피서지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모든 흡연 카페가 7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먼저 카페의 면적이 75제곱미터 이상인 곳이 우선적으로 금연구역이 되며 내년부터는 모든 카페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카페들은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도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카페가 영세업소임을 감안해 복지부는 3개월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규정하는 해외 검역 감염병 오염 지역이 7월 1일자로 달라집니다. 검역 감염병은 해외에서 발생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으로 콜레라와 메르스, 신종 감염병 증후군 등 9종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여행자는 출국 전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변경된 검역 감염병 오염 지역 등을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는 9월부터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은 본인 부담금 경감 혜택을 최대 6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인 장기 요양 급여비 본인 부담금을 최대 60% 경감하고 그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경감 제도 개선안을 오는 8월 급여 이용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보송군은 제암산 자연휴양림 일원에서 관내 건강지도자와 통합 건강증진사업 담당자 등 9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올바른 걷기로 건강한 우리 동네 만들기라는 주제로 진행된 교육은 건강생활 실천 홍보대사인 건강지도자의 활동을 지원해 역량을 강화하고 개인 건강관리 기술 능력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중국에서는 시각장애 소년이 수능 시험에서 당당히 1등을 차지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왕인군은 중국 대학 입학 시험인 가오카오에서 상하이 지역 1등, 중국 전체에서 10위 안에 드는 성적을 받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왕인군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라톤과 피아노를 치며 집중력 향상 훈련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소식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 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고령화 추세를 보이는 우리나라에 세계 최초로 아셈 노인 인권 정책센터가 설립됐습니다. 세계적으로 노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센터가 생겼다는 부분이 눈여겨봐야 할 점인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 선진국의 복지 시스템을 배우며 복지 정책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